원리합계. 거기 보세요. 원리합계. 아이고야. 자. 다시 한번. 소리는 뭐 다시 한번 들어보죠. 원리합계라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정의부터 잠깐 살펴보시면 얘는 기본적인 정의는요. 원리합계의 기본 정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이합계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게 원리합계의 정의입니다. 됐지? 그럼 잘 봐. 자, 기본적인 가정을 좀 하고 가시면은요. 기본적인 가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인 가정에서는요. 일단 돈은요. 은행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이 있는데 책상에다가 집어넣어 놔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10,000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은 돈이 뭐 늘어나요? 늘어나요? 책상에다 놨는데? 아니죠? 정신 차리세요? 마법의 책상이네요. 돈 주고 사고 싶네요. 자, 은행에다가 돈을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어떤 게 되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증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 그럼 그 가치가 뭐예요? 이자예요. 됐어요? 그 가치가 이자입니다.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이니까 원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자라는 게 생길 텐데, 자, 원금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원금은 말 그대로 원금은 내가 집어넣은 돈이 원금이에요. 알겠니?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원금이에요. 걔가. 알겠어요? 걔가 원금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자는 그 돈에 대한 뭐가 돼요? 증가하는 플러스 가치죠. 그냥 증가하는 가치예요. 돈을 집어넣어 놨을 때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하는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자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오케이? 됐습니까? 기본적인 원칙 잡고 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소희야 몇 가지라고 했니?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자, 정신 차리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단리법이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복리법이라는 거 하나, 요 두 가지가 생기더라. 이게 바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단리법부터 갈게요. 단리법 거기 책 보시게 되면 단리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리법은 매 기간마다 이자가 일정하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자가 일정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리법은요 어디에만 이자가 적용이 되냐면 원금에만 이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원금, 즉 내가 집어넣은 돈에 대해서만 이자가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자, 단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10,000원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10,000원을. 됐니? 은행에다가 10,000원을 집어넣어 놨는데 한 달 이자가 10%래. 이자율이. 그치? 그럼 내가 1월 1일에 돈을 집어넣어 놨어요. 10,000원을. 그죠? 그럼 그 10,000원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2월 1일이 됐다고 칩시다. 얼마가 됐어요? 10,000원을. 11,000원이 됐겠죠. 이자율이 10%니까. 한 달 이자가 10%니까. 그치? 그럼 10%만큼이 증가했겠지? 됐니? 자, 두 달이 지났어요. 3월 1일이 됐습니다. 얼마가 됐을까요? 그 돈은 12,000원이 됐겠죠. 단리법이라면. 됐니? 그 다음에 세 달이 지났어요. 4월 1일이 됐습니다. 얼마일까요? 13,000원이 됐을 거예요. 걔는. 됐어요? 즉, 내가 돈을 집어넣은 거. 자, 쌤이 집어넣은 돈만 원금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원금이 10,000원인 거야. 됐니? 그럼 그 원금 10,000원에 대해서 원금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10,000원이 내가 더 넣은 거 아니니까 돈을.
그지? 그러면은 그 10,000원에 대한 이자 1,000원씩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마다 1,000원씩 증가하겠죠. 원금의 변화가 없다면. 그죠? 그러면은 걔는 뭐가 되는 거냐? 단리법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단리법은 당연히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쉬우니까. 알겠어? 단리법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복리법입니다. 자, 복리법. 복리법이 왜 중요한지를 볼게요. 복리법 보시면 매 기간마다 이자가 변한다 밑줄. 네? 이거 단리법에 네. 1 플러스 R이에요. 네, 1 플러스 R입니다. 걔는 1은 왜 들어가요? 1은 원금. 쌤이 얘기했잖아. 원금 더하기 이자라니까? 그러면 A가 원금이니까 A 더하기 A 곱하기 이자율만큼 때린 게 원리합계죠. 그걸 더해준 게.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에다가 10,000원이 있고 10,000원에다가 10,000원에 10%를 더해주니까 11,0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복리법 설명하면서. 자, 보세요. 복리법은 뭐냐면 그러면 복리법은요 이자가 변한답니다. 얘는 됐니? 이자가 변한대요. 자, 이자가 변하는데요 뭐에 따라 변하냐고 그랬냐면 자, 이자가 변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리법은 왜 그러냐면 봐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생각해서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복리법은 이자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얘기를 해볼게요. 복리법을 보세요. 자, 10,000원을 집어넣습니다. 1월 1일에. 됐니? 10,000원을 집어넣어서 원리합계를 구해보시면 한 달 이자가 10%라고 해보자. 됐니? 한 달 이자가 10%야. 그러면 10,000원에다가 더하기 이자가 붙겠죠? 그죠? 근데 이자는 뭐예요? 원금이 있을 때 시간에 대한 가치죠. 그죠? 그럼 10%만큼의 가치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10%는 얼마야? 0.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0원에다가 10,000 곱하기 얼마? 0.1을 한 만큼이 이자가 붙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그냥 10,000원으로 묶으면 10,000원이 될 거고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0.1이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 1이라는 게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요 1이라는 게 원금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0.1이 뭘 나타내는 거야? 0.1이 이자율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10%라는 이자율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복리법이야. 그럼 잘 봐. 복리법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한 달이 지났으면 11,000원이 됐겠죠? 그죠? 근데 다음 달이 됐어요. 그럼 다음 달에도 10%의 이자가 붙을 텐데 이제는 원금 10,000원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복리법은요. 됐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증가할 거냐면 11,000원이 원금이 되고 그 11,000원에 10%가 되니까 얼마? 1,100원만큼이 추가가 되겠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는 12,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100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됐니? 아까 단리법이랑 다르죠? 단리법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니까 10,000원에 10%씩만 계속 더해지는 거지. 그지? 근데 복리법은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말뜻을 보면 복리야. 단이랑 복의 차이가 뭐야? 단은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면 단식, 복식 이런 거 하잖아. 배드민턴 같은 데서. 그죠? 단식하면 뭐야? 혼자죠. 혼자. 하나. 그지? 그럼 얘는 이자가 하나 낮게라는 뜻이에요. 즉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고.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그게 단리야. 말뜻이. 그지? 근데 복리법은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리법은요 이자에 이자가 덧붙는 겁니다.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뜻을 좀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뭘 쓸 거다? 복리법을 씁니다. 됐어요? 현실 세계에선 뭘 많이 쓸까요? 단리법을 훨씬 많이 씁니다. 왜? 돈을 많이 안 주니까요. 은행에서는 이게 더 좋죠? 그죠?
뭐 이런 상품도 나와. 은행 가시면 이제 나중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가시면 막 복리형 상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복리형 상품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네. 알겠죠? 일부러 그렇게 붙여줘. 근데 시험 문제에는 단리법은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그냥 원금에 그냥 퍼센트 때려가지고 그것만 계속 더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원리합계를 우리가 등차수열 배운 다음에 배워요? 등비수열 배운 다음에 배워요? 등비수열 배운 다음에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단리법은 무슨 수열이래요? 책에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복리법은 뭐래?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리법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 기본 과정 깔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볼 게 뭐냐? 예금의 개념을 먼저 볼 텐데 예금의 개념은 책에 없어요. 네. 예금이라는 개념은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금은 뭐냐면 예금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원금을 한 번만 납입하는 거예요. 자, 납입이라는 말은 넣는답니다. 여러분들 뭐 수강료 납부, 납입 뭐 이렇게 하죠?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도 뭐 교육비 납입, 납부 이렇게 하죠? 그냥 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금을 한 번만 집어넣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재호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집어넣고 싶어요. 매달 5천만 원씩 집어넣으면 내가 여기 안 있죠? 그죠? 매달 5천만 원씩 저금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뭔가 사업을 했겠지. 그치? 근데 봐봐.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야, 큰 돈이야? 큰 돈이잖아요. 아니, 일반적인 우리 같은 서민층한테는, 그치? 저 위에 뭐 높으신 분들 한테는 뭐 하루 뭐 밥값 잡혀가나 이렇게 하면 녹화도 하고 있는데. 자, 네. 갑자기 다음 주에 없으면 잡혀간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예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5천만 원을요 한 방에 그냥 은행에다 집어넣는 거야 내가. 됐니? 그럼 5천만 원을 은행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흐르겠죠. 그럼 뭐가 쌓일까? 이자가 쌓이겠죠. 그죠? 그게 이제 예금인 거예요. 예금. 한 방에 즉 뭐 쉽게 뭐 좀 저렴하게 얘기하면 이제 왕창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좀 어렵게 럭셔리하게 원금을 한 번만 납입하는 거예요. 한 번만. 됐어요? 한 번에 처음에 많이 집어넣는 게 예금이다라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은행에다가. 됐니? 그럼 은행에다 5천만 원을 집어넣어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이자가 1%라고 해볼게요. 1%.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냐? 5천만 원에 복리법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1%니까 0.01 이렇게 써지겠지. 그죠?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봐봐. 요 1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1은 원금, 그 다음에 이 뒤에 써지는 0.1은 뭘 의미해요? 이자율, 이자, 퍼센트. 그치? 그럼 봐봐. 5천만 원이라는 원금에 1 플러스 얼마만큼? 이자율만큼이 붙겠죠? 그죠? 됐니? 자,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복리법이니까 잘 보세요. 복리법은요. 여기에도 이자가 붙고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식이 써질 거냐면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01인데 여기다가 또 새롭게 뭐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0.01을 더해주는 거라고. 한 번 더.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잘 들어. 여기까지가 원래 원금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로 바뀐 거냐? 새로운 원금이 됐다는 뜻이에요. 직전의 원리합계가. 그게 복리법이에요. 그래서 복리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원금과 이자를 새로운 원금으로 생각해서 계산하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쌤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뭐예요? 원리합계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원리합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원금이 된다는 뜻이야 얘는. 그치? 그럼 그 새로운 원금에 당연히 똑같이 뭐가 붙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율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는 그럼 곱하기가 2번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제곱이구나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제곱이구나. 오케이? 자,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가요. 자, 한 번 더 가면은 5천만 원에다가 자, 한 번 더 갔어요. 한 번 더 가면 이제 얘가 또 새로운 원금이 되죠. 제곱까지가. 그죠? 그럼 거기다가 또 1 플러스 r을 곱하니까 5천만 원에 곱하기 1 플러스 0.01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 규칙성을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얼마 곱했어요? 1 플러스 r 곱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얼마 곱했어요? 1 플러스 r 곱했죠? 그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얼마 곱했어요? 1 플러스 r 곱했죠? 그죠? 그러면은 예금이라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 예금을 하게 되면 결국 얘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냐면 시계 형태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얘는. 알겠니?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가 나오더라. 예금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금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적금 가겠습니다. 이제. 자, 기본적인 거 정리 좀 했고요. 적금 볼게요. 적금. 자. 적금 나와 있죠? 적금 보세요. 적금 뭐 별표 2개 쳐져 있고 한데 적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있는 말이 있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봐. 쌤 설명을 먼저 들어. 잘 봐. 아까 예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금을 몇 번만 집어넣는 거? 한 번이죠. 한 번에 왕창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지. 적금은 뭐냐면 적금은 원금을 여러 번 납부하는 겁니다. 원금을 여러 번 납입하는 것을 우리는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정한 금액을 계속 일정 기간마다 집어넣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보신 적이 있으려가 없으려가 모르겠는데 매달 예를 들어서 매달 10일마다 10만 원씩 저금을 한다? 그것도 뭐예요? 적금이죠. 그죠? 매달 10만 원씩 은행에다 주면 되는 거지. 그지?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잘 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기간이 지날 때마다. 그지?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예금은요. 원금을 한 번만 집어넣어 놓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는. 그지? 그럼 원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됐니? 근데 적금은 내가 10만 원을 매달 집어넣는다고 하면 매달마다 원금이 어떻게 돼? 10만 원씩 늘겠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생각해보자. 봐봐. 요거는 그냥 봐봐.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쌤이 얘기한 원리학계의 기본 가정이 뭐였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 은행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가치가 어떻게 될까?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1월 1일에 넣은 10만 원과 이건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똑같이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1일 12달이 지나고 나서 이때 넣은 10만 원이 있다고 해봐. 자, 원금은 똑같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죠? 원금은 똑같이 10만 원인데 자, 이 돈 두 개를 내가 똑같은 해에 12월 31일 날 비교를 했을 때 가치를 비교했을 때 12월 31일에 이 상황에서의 가치는 위에 게 클까 아래 게 클까? 위에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오래 있었으니까 은행에. 됐니? 그럼 은행에 오래 있었던 만큼 뭐가 생겨요? 이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적금의 핵심이에요. 크게 보면 원리학계의 핵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똑같이 1월 1일에도 10만 원을 넣고 12월 1일에도 10만 원을 넣었다고 쳐도요. 12월 31일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얘 1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자, 일단 책을 먼저 볼게. 책 봐봐잉. 자, 적금 외해가지고 괄호 1번에 뭐 1기초, 2기초, 3기초, N기초 나와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밑에 S 보세요. 괄호 1번 밑에 S라고 딱 써져 있죠. 그죠? S는 나와있지. 책에. 그지? S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는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보여? 그죠? 그거 무슨 식의 형태야? 어떤 공식의 형태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죠?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걔는. 아, 그럼 적금은 그 결론부터 내고 갈게요. 아까 예금이 무슨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죠? 적금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요.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요. 자, 적금은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옵니다. 되니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자, 매달 초에 100만 원씩 넣는다고 했죠. 100만 원씩 적금을 합니다. 매달 초에. 되니 자, 이자율은요. 월 10, 그냥 계산이 편하게 10%라고 하겠습니다. 됐니? 됐니? 오케이?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매달 초니까 1월 1일부터 보자. 됐니? 1월 1일부터. 자, 1월 1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4월 1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월 1일 있죠? 이렇게. 됐니?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럼 봐봐. 자, 매달 초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됐니? 재호가 은행에 틱틱틱 가서 1월 1일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됐어? 자, 그럼 봐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자가 생기는데 이자가 100 곱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1 플러스 0.1이죠? 10%니까? 그지? 자, 3월 1일이 됐습니다. 3월 1일이 됐어요. 잘 보세요. 이자 몇 번 받았어요? 2번이죠. 한 번, 2번. 기간이 2개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100 곱하기 1.1에 얼마가 될까요? 제곱이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봐봐. 4월 1일이 됐습니다. 이자 한 번 더 받았죠? 이자 한 번 더 받았으니까 얼마 돼요? 1.1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5월 1일 됐다고 해보자. 5월 1일 됐습니다. 5월 1일에 이자 몇 번 받았을까요? 4번 받았겠죠. 그러니까 1.1의 4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니? 됐니? 자, 근데 잘 봐. 여기 100만 원 집어넣죠. 근데 매달 초에 100만 원씩 집어넣는데 그러면 2월 1일에도 재호는 100만 원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가볼게요 또.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자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얼마만큼이요? 1.1만큼이 생기겠죠. 그치? 그럼 잘 봐. 똑같은 3월 1일인데 요 차이점 보세요. 똑같은 3월 1일인데 자 1월 1일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를 몇 번 받았어? 2번 받았죠? 2번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오래 있었습니다. 다시 똑같이 지금 시점이 3월 1일이야. 3월 1일인데 1월 1일에 넣은 100만 원은요. 이자를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얘는요? 한 번 받았어요. 그 차이가 왜 생기냐고. 그렇죠. 얘는 한 칸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즉 2월 1일에 넣은 100만 원은 3월 1일에 넣은 100만 원보다 가치가 높은 거예요. 점점 높아질 거예요.
오케이? 됐어? 그럼 봐봐.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럼 100 곱하기 1.1에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월 1일이 됐습니다. 5월 1일이 됐으면 얘는 100 곱하기 1.1에 얼마나 될까요?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됐죠? 자, 여기 100만원 또 집어넣었죠? 자, 3월 1일에도 100만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어넣어야죠. 매달 초에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100만원 집어넣습니다. 자, 100만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요, 100 곱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되겠네요. 한 번 받았죠? 그죠? 됐니? 자,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여기다가는요, 100 곱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4월 1일 마저 갈게요. 4월 1일에도 100만원 집어넣죠? 자, 여기 100만원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 100만원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얘도 왔습니다. 얘도 이자 받아야죠? 100만원 곱하기 얼마 받아요? 1.1만큼. 한 번 더 받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월 1일 됐다고 해보자. 자,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돈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어야죠. 매달 초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가 100만원 넣었어요. 자, 그럼 질문. 이렇게 써놓고 나서의 질문. 자, 그러면 5월 1일이라는 시점에서 얼마 있니? 물어봤어. (5월 1일이라는) 시점에서 얼마 있니? 물어봤어. 결국 통장에 얼마 있겠니? 물어본 거죠. 됐어요? 뭘 물어본 거예요? 원리합계가 얼마니? 오케이? 그럼 잘 봐. 5월 1일에 제호 통장에는 얼마만큼이 통장에 들어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이 빨간색 네모를 다 더한 값이 들어있겠죠. 그죠? 자, 쌤이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매달 초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죠? 그러면 1월 1일에 집어넣은 100만원은 현재 5월 1일에 이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됐니? 이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2월 1일에 집어넣은 100만원은 현재 5월 1일에 요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 됐어? 얘와 얘가 차이나 안 나? 나죠? 그럼 얘와 얘도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4월에 집어넣은 돈과 5월에 집어넣은 100만원은 이 시점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됐니? 그럼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간이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어요? 오래 있었던 애는 가치가 커지고 최근에 들어온 애는 가치가 요만큼이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적금표가, 이 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 표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이거 계산할게요. 잘 봐.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네모에 써진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죠? 빨간색 네모에 써진 게 원리 합계인데 식을 봤더니 100 더하기 100 곱하기 1.1 더하기 100 곱하기 1.1의 제곱 100 곱하기 1.1의 세제곱 100 곱하기 1.1의 몇 제곱? 4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타도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이니까요. 공비 찾아야죠. 공비 얼마입니까? 공비 얼마입니까? 1.1이겠네요. 1.1씩 곱해지니까요. 빼기 1분의, 자, 1.1 빼기 1분의 초항 얼마니? 100이죠? 곱하기 공비 1.1에 항의 개수 몇 개?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그죠? 빼기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진 애가 바로 뭐다? 내가 구하는 5월 1일에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원리 합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적금입니다.
됐니? 정리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자를 몇 번 받나요? 그 다음에 초항이 뭘까요?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 매달 초에 집어넣는다와 돈을 찾는 시점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거 다 정리했고요. 공식까지 다 정리했고요. 잘 보세요. 초와 말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외워서 풀 필요는 없어. 가끔 학교들이나 이런 데서도 뭐 외워서 기계적으로 풀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워서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만 잘해보면 돼. 잘 봐. 원리합계 그럼 이제 이론적인 건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과연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자, 원리합계에서 특히 적금으로 좀 접근해볼게요. 적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적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면 적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적금은 어떤 형태의 식이 나올 거다? 등비, 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올 거다. 됐니? 등비, 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등비, 수열의 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초항과 공비입니다. 그죠? 근데 잘 들어. 원리합계에서 공비는 안 어려워. 정말 좀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하고는요. 공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공비는 정해져 있어. 뭐야? 1 플러스 R. 공비는 1 플러스 R이야. 됐니? 그럼 잘 봐. 원래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초항과 공비를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원리합계에서는 공비가 안 중요하다니까? 왜? 다 찾아 공비는. 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다 알아. 이자율 주니까. 알겠어요? 너네한테 이자율 계산하라고 안 하죠. 이자가 얼마겠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왜? 그거는 이제 대학교 금융수학인데 경제수학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제 전공. 교양이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학점은 쓰레기인데. 자, 잘 봐. 봐봐. 초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이제 원리합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n이 중요한 거예요. n. 근데 이 n이라는 게 항의 개수의 의미도 있지만 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n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자를 받은 횟수예요. 결국. 이자를 몇 번 받았니? 근데 이자는 돈을 예를 들어서 너네 은행에 대해서 이거는 좀 생각해야 돼.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된다. 잘 봐. 은행의 이자율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월 이자가 10%래. 월 이자가 10%란 얘기는 최소한 그 돈이 한 달 동안은 얼마나 있어야 돼? 한 달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돈이 계좌에. 알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15일날 만들었어. 그럼 다음 달 14일까지는 돈이 있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근데 예를 들어서 매달 15일이 이자일이래. 그러면 15일날 넣었다가 15일날 빼도 이자 받을 수 있겠네요? 바보죠. 항상 얘기했지. 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증가한다고. 하루 넣었다 뺀 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원리학계에서 그거는 취급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12월 31일의 이자와 1월 1일의 이자는 똑같다니까. 하루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거의 대부분은. 물론 하루 계산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하루 계산하는 문제는 못 봤는데요. 뭐 하루 이자 얼마 이렇게 하는 건 못 봤는데 그건 너무 사채 같으니까. 자, 이자를 받은 횟수가 n인 거야. 이걸 잘 세줘야 돼. 이해됐어?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요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봐봐. 돈을 넣는 시점과 돈을 찾는 시점을 주의 깊게 봐야 돼.
돈을 매달 초에 넣을 수도 있고요. 돈을 매달 말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정말 문제를 좀 꼬아서 내면 정말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내면 매달 뭐 12일 날 낸다?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 논리가 틀린 건 아니까. 근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매달 초에 내거나 매달 말에 내거나 돈을 그거야.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돈을 찾는데 매달 초에 찾을 수 있고요. 매달 말에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초말, 말초, 말말 이렇게 외우면 헷갈려요.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원리학교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막 6문제, 7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끽해봤자 한두 문제. 원리학교는 많아봐요.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 찾을 때는요, 그냥 돈을 넣는 시점과 돈을 찾는 시점을 잘해서 핵심적인 건 이자를 몇 번 받아야 되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이게 원리학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됐니? 됐니? 오케이.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쌤이 기본적인 예부터 해볼게요. 자, 아니다. 할부로 할게요 이제. 자, 마지막 하나 이제. 할부 문제 하나만 풀어주고 끝낼게. 할부. 하나 여기다 적어줄게. 저희 학교에서 상충을 배웠어. 예? 상충. 상환 아니고요. 상환. 네, 상환이 할부예요. 아, 네. 네. 보세요. 자, 갚아야 될 또 상환이랑 상충 깜짝 놀랐어요. 상환. 네, 상환이에요. 이게 할부가 상환 문제입니다. 상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자, 재호가 문제 상황. 재호가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다고 합니다. $140만원짜리 컴퓨터를 샀대요. 됐니? 언제 샀는지 중요하죠? 언제 샀냐? 이달 초에 샀대요. 이달 초에 샀대. 재호가 140만원짜리 샀어. 됐니? 그러고 나서 돈을 갚아야죠. 물건을 샀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할부로 낸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갚을래? 라고 했더니 이달 말부터 갚는다고 합니다. 문제 상황 잘 보세요. 핵심만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이달 말부터 갚기 시작한답니다. 됐니? 됐니? 오케이? 그래서 얼마 동안 갚을 거냐라고 봤더니 일정한 금액으로 10개월 동안 갚는데요. 이달 말부터 10개월 동안 갚는데, 이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상환이라고 합니다. 갚는 거예요. 돈 갚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재호가 매달 얼마씩 내야 되니? 라고 했습니다. 재호가 매달 얼마씩 내야 될까? 자, 기본 조건 갈게요. 기본 조건 월 이율은 2%고요. 복리로 계산할 겁니다. 자, 갑시다 이제. 문제 상황 이해되셨죠? 문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봐봐. 1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삽니다. 재호가. 했더니 이달 초에 사가지고요. 이달 말부터 갚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달 말부터 갚기 시작하는데 이달 말부터 몇 달 동안? 10개월 동안 상환한대요. 갚을 거래요. 자, 이자율은 2%고 얼마나? 이제 얼마 계산해야겠니?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환 문제, 즉 할부 문제든 연금 문제든 간에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할부가 보통 더 많이 나오니까 연금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요. 할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물건 살 때 할부로 많이 사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핸드폰. 요새 핸드폰 일시불로 안 사잖아. 그치? 24개월 할부로 많이 사죠. 24개월 약정 노예. 그치? 됐죠? 자, 봐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파는 사람의 가격과 사는 사람의 가격은 똑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자, 원래 할부로 팔면 이런 거야. 자, 쉽게 얘기하면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팔았어요. 근데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팔았는데 10개월 동안 상환하는데 그러면 14만 원씩만 내. 라고 얘기하면 누가 병신이에요? 판 사람이 병신이에요. 왜? 이자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뭐냐? 140만 원을 10개월 동안 내는데 14만 원만 내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무이자 할부예요. 네. 그게 그 유명한 무이자 할부입니다. 왜 어머님들이 가게에 가셔서 마트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부모님들이 할 때 무이자 드는데요? 무이자로 해주세요. 그죠? 왜 좋아해요? 싸니까. 됐니? 잘 봐.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손해보는데 왜? 그거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카드사나 이런 거에 제휴, 흔히 말하는 제휴 할인.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우리 그 뭐 쿠폰 도장 이런 것도 사실 손해 보는 건데 왜 하겠어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함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경영학적으로 가니까 그런 걸 줄여 이제 유명한 말로 판촉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궁금하시면 경영학과 가보세요. 경영학과 안 가도 돼요. 네. 아니. 혹시 10시에 차 타는 분인데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봅시다.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파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돈과 돈을 내는 사람이 내야 할 돈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꿨습니다. 첫 번째, 파는 사람은 어떤 걸 기준으로 돈을 받아야 되냐? 내가 14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한 방에 받았을 때. 원래 원칙은 일시불이 원칙이니까. 그치? 140만 원을 한 방에 받았으면, 잘 드세요. 140만 원을 한 방에 받았으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뭘 얻을 수 있어? 이자를 얻을 수가 있죠. 잘 봐요. 다시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팝니다. 내가 14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10개월 동안 상환한다고 그랬으면 이 기간만큼의 이자를 내가 못 받죠. 못 받잖아. 제대로 할부로 낸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나눠서 준다 그러면 그지? 그럼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140만 원에다가 내 이자만큼을 더 받아야 된다. 이해됐어요? 파는 사람. 그래야 돼. 파는 사람이 손해를 안 보니까.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자, 파는 사람이 일시불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140만 원을 받은 거죠? 그죠? 140만 원을 받았어요. 140만 원을 받자마자 은행에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 은행에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면 1 플러스 이자율 얼마예요? 0.02점. 2%니까. 그지? 자,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쌤이 뭐라고 그랬어? 이자를 몇 번 받았니? 몇 번 받았니? 이자를 몇 번 받았을까? 9번? 10번? 9번? 여기서의 딜레마죠? 9번이냐? 10번이냐? 11번이냐? 9번. 잘 봐라잉. 컴퓨터를 언제 팔았어? 마. 초에 팔았죠? 초에 팔았죠? 자, 잘 들어. 초에 팔았죠? 돈을 받는 건 이달 말부터 10개월 동안이야. 그러면은 10달 말마다, 매달 말마다지. 그럼 봐. 몇 번이냐면 10번인데요. 왜 10번이냐면 봐봐. 자, 이렇게 해볼게. 타임라인을 그려보자. 우리 페북에 있는 타임라인. 자, 1월 1일. 됐니? 자, 1월 1일에 재호가 샀어요. 그죠? 그죠? 오케이? 근데 돈을 갚는 건 언제부터래요? 1월 31일부터래요. 됐어요? 여기서부터 몇 번을 갚는 거예요? 10번을 갚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 내가 정상적이라면 140만 원을 여기서 받았어야 되는데 요만큼의 이자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손해보면 안 된다니까. 받아야지. 그지? 그럼 봐봐. 10달이 딱딱딱딱 지나서 10달이 끝나는 게 초야 말이야? 말이겠죠.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10개월 동안은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말이겠죠. 그죠? 그럼 이자를 몇 번 받아요?
이자를 몇 번 받는 거예요? 10번 받는 거예요. 10칸이 생기겠죠. 10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10번 받는 겁니다. 됐니? 9번 받는다면 뭐라고요? 9번 받는다면 이런 거겠죠. 이달 초부터 그냥 돈을 갚기 시작한 거죠. 이달 초에 구입해서 이달 말부터 돈을 낸 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달 초부터 해가지고 그냥 초부터 10개월 동안 낸 거예요. 그럼 9배죠. 됐니? 자, 보세요. 10번입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요거 숫자는 써드릴게요. 1.22의 10제곱이 1.22의 10제곱이 얼마라고 나와? 1.22 됐다. 1.02의 10제곱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2랍니다. 네, 이런 건 주적 숫자는 문제에서 다. 그죠? 그러면은 1.02의 10제곱이니까 140에다가 얼마 곱한 거예요? 얘는 140에다가 1.22 곱한 거죠? 그죠? 1.22 곱한 거니까 대략적인 값이 170.8만 원 나와요. 이거는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 되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총 금액이 얼마야? 170.8만 원이야. 이해됐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요게 바로 재호가 10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갚아야 하는 금액. 됐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병신짓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10번에 나눠서 되니까 이거를 딱 한 다음에 10으로 딱 나누면 되겠네요. 바보죠. 왜 바볼까요? 왜 바볼까요? 사는 사람이 손해 봐요. 그렇죠. 이번엔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네.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매달 돈을 주지. 그럼 그 준 금액도 뭐가 생겨? 이자가 생기죠. 둘 다 손해를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17만 원을 때려서 하면 17만 원을 때려서 하면 시간의 가치를 확 끌어당기는 거야.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잘 들어? 이건 그냥 들어. 그냥 여러분들 이게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17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170만 원 10번에 나눠서 주면 17만 원씩 주잖아요. 그죠? 17만 원씩 주잖아. 그치? 근데 17만 원, 17만 원, 17만 원, 17만 원, 17만 원 이렇게 주면요 17만 원만큼의 이자의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준 17만 원과 나중에 준 17만 원 가치가 같아 달라. 다르다니까요. 걔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면 파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야. 왜? 시간을 미리 땡겨서 먼저 17만 원만큼을 받으면 그게 나중에 가치가 더 커지거든. 알겠어? 요 개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 사람은 매달 자 우리가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을 하는 거니까 매달 A1씩 적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매달 A1씩 적금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럼 그 적금이 딱 10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딱 봤을 때 그 값이 얼마이면 되는 거야? 이 금액이랑 똔똔이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고. 오케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봐봐. 사는 사람은 매달 A1씩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까? 그럼 갈게요. 자, 1월 1일에 샀다고 해볼게요. 그냥 1월 1일에. 자, 1월 1일에 샀어요. A1 샀습니다. 아니죠.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니? 미안해. 31일부터 갚죠? 그죠? 31일부터 갚아요. A1이라고 해볼게요. 됐니?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2월 뭐 28일? 이거 기간은 상관없으니까 A1 또 갚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봐봐. A1 또 갚죠? 그러면은 내가 1월 말에는 A1은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똑겠죠. 이게 얼마예요? A 곱하기 1.02만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니? 오케이? 자, 그럼 갈게요. 쭉쭉쭉 가나에 쭉쭉쭉 가요. 따라라라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10월 31일이래요. 10개월 뒤. 됐습니까? 10개월 뒤. 오케이? 10달. 10달. 자, 그럼 봐. 얘는 얼마만큼이 됐을까요? 10월 31일에 얼마가 됐을까요? 얘는? A에 1.02에 몇 제곱? 9제곱이 되겠죠. 됐니? 자,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간편한 손가락이 있어요. 잘 보세요. 1월 말에 돈 냈어. 1월 말에는 그럼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이때 낸 거니까. 그지? 그럼 어디서부터 카운팅 해줘야 돼? 2월 말, 3월 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몇 번 받아? 9번. 9번. 됐니? 자, 하나 더 갈게요. 2월 말에 냈어요. 자, 2월 말에 낸 거는 2월 말에 이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자, 그럼 언제부터 받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몇 번? 8번 맞죠. 아, 그럼 얘를 따라라라라 땡기면 얘가 얼마? 8번 받을 거예요. 됐니? 됐니? 자, 그럼 봐봐. 맨 마지막에 남은 금액 딱 내면은 끝이야? 아니면 한 달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끝이죠. 남은 금액 이만큼 남았어요. 이것만 내면 끝이에요. 손 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내가 따라라고 와서 A1 띵 내면은 끝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게 뭐랑 같으면 돼요? 얘랑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산합시다. 계산 10만 세워드릴게요. 공비 얼마예요? 1.02죠? 빼기 1입니다. 됐니? 자, 다음에 초항 얼마예요? A죠? 그죠? A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공비 1.0이고요. 몇 개야? 항이. 여기 0부터 시작하잖아.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니까 몇 개? 10개죠. 10개. 그죠? 10개 빼기 1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써진 170.8만 원과 여기 써진 요 적금의 합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게 무슨 문제예요? 할부 문제예요, 이게. 어렵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리학계 끝낼게요. 답은 15만 원 나와요. 만 원에서 반올림하면. 요거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학계 요거까지. 네. 15만 원이고 매달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요? 네.